우리가 살면서 제일 파괴적인 단어가 나중이라는 말이고요. 가장 생산적인 단어가 지금이라고 합니다. 힘들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은 내일 한다고 하는 반면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은 지금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미루는 삶이 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를 챙겨봅시다. 오늘도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여기용의 문화가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우순실입니다. 잊혀지지 않아요.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미디어재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수줍음에 떨던 내게 사랑한단 그 말을 처음 속삭여준 그 사람 한 번쯤은 우연하게 마주칠 수도 있을 텐데 애가타게 기다렸건만 인연이 없나 봐. 세월이 흘러가 생각하리 그 순간이 너무 아쉬워. 언젠가 그대를 만난다면 대답해야지 사랑한다고.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얼굴마저 잊어버렸지만 날 사랑한단 그 말 한마디 잊히질 않아요. 세월이 흘러가 생각하리 그 순간이 너무 아쉬워. 언젠가 그대를 만난다면 대답해야지 사랑한다고.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얼굴마저 잊어버렸지만 날 사랑한단 그 말 한마디 잊히질 않아요. 잊히질 않아요.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하늘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언제 오나 했던 가을이 이제서 왔네요. 무섭게 무더웠던 기억은 아침 안개에 사라지듯 그렇게 희미해져 갑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이 맞는가 봅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잊혀지는 건데요.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시를 씁니다. 가슴 구석구석 남겨진 흔적을 지우개로 지우듯 말끔하게 지워지지 않는 거라면 차라리 그 아픈 기억을 가을날 보름달처럼 끌어안고 살아가는 게 좋을 겁니다. 까만 밤하늘에 둥근 달이 뜨면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또 슬퍼하겠지요. 그래서 또 한편의 시를 쓰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세종 시마루 문학회 시인들의 시를 골라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지난번 언젠가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시는 2024년 여름호인 12집에 실린 시 중에서 골라볼까 합니다. 제가 선호하는 시풍과는 조금 동떨어진 시들이라 분석하고 느낌을 말씀드리는데 조심스럽습니다. 그나저나 시를 읽고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은 독자 몫이니 누가 뭐라 하진 않겠지요? 자, 그럼 첫 번째 시를 봅니다. 강경숙 시인의 외딴집 소개합니다. 외딴집, 강경숙. 누구요? 문을 두드리는 이 누구요? 나 구름 한 점조차 청하지 않았고 꽃잎 한 장 날리지 않았소. 그 누구요? 살얼음 깔리는 이 저녁에 버스럭대는 갈잎으로 무난하느니 그 누구요? 매미 소리도 귀뚜라미 소리도 이명으로나 들었소. 점점 어두워져 가는 날 등불을 내걸고자 하느니 그 누구요? 요즘 시골 가면 심심치 않게 빈집을 보게 됩니다. 특히 외딴 곳에 가면 더 많더라고요. 그런 집을 볼 때마다 안타깝기도 하고 분위기가 좀 스산하여서 마음이 착잡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이 시를 읽으며 누구요 하는 구절에서 빈집에서 불쑥 누군가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시를 읽고 보니 시와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를 했나 보네요. 외딴집이 주는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입니다. 강병철 시인의 신체검사입니다. 신체검사 강병철. 수님이 아버지는 동네방네 주태백 선수. 첫 딸 호적 놓친 것도 막걸리 탓. 그 소문이 확실하다 3살 터울 순이 언니와 같은 날짜 호적 올리더니 어렵쇼? 이름도 바뀌고 쏜살 같은 세월 천하태평 보내더니 16 5월에 신체검사 또 술통 담임님 왈 내가 동급생보다 3살 많구나. 어쩐지 키가 작아도 성숙해 보이더라. 체육복 위로 소녀의 가슴 빤히 쳐다보니 양팔로 가리며 빨간 볼 돌리는데 앵두나무 날개치는 꾀꼬리 한 마리 수님이 혼자 소리 지르는 그해 5월은 눈부시게 푸르른 늦봄이었고 16살 소녀의 신체검사 이야기인가 봅니다. 학교에서 가끔 했더랬죠. 지금은 학교에서 이런 신체검사를 하진 않을 겁니다만 옛날엔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용이 사뭇 토속적이고 옛날 추억을 불러오기에 참 좋은 시라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는 저렇게 이야기했다가는 성희롱 혹은 성추행으로 고발당하기 딱 좋은 그런 내용인데요. 저도 아이들과 수업할 때는 말 한마디가 엄청 부담스럽고 조심스럽습니다. 이어서 보는 시는 강석화 시인의 시 몸통입니다. 몸통, 강석화. 몸통이란 말은 몸이 통이라는 말. 통을 채워야 몸이 움직이게 설계되어 간밤에 거미는 새 그물을 짜고 까치는 이슬보다 먼저 눈을 뜬다. 밑 빠진 독처럼 아래가 뚫려 있어
시지푸스가 바위를 밀어 올리듯 온 생을 채우며 살다 보니 사람에게는 꽤나 구불구불한 통이 필요하겠다. 물불 안 가리는 잡식성으로 태어나 체지방처럼 들러붙는 저 무망한 집착, 흘려보내야 맑아지는 샘처럼 비우지 못하면 병이 깊어짐도 알겠다. 생로병사가 고통이라 하지만 한낱 거미도 까치도 거쳐가는 것, 우리네 통은 비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 채움과 비움 사이에서 고뇌하는 구도자처럼 탐식의 긴 통을 끌어안고 배앓이를 한다. 어느 몸인들 소중하지 않고 어느 생인들 간절하지 않으랴. 거죽에 쏟아지는 비바람을 견디며 구불구불 생은 통을 지나간다. 몸통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몸통 하면 우리는 대개 어떤 사건의 중심 인물을 몸통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몸통에 익숙해 있다 보니 이 시를 읽으며 몸통의 다양한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내 몸통 관리를 더 열심히 해야 할 듯합니다. 다음 시 볼까요? 권덕하 시인의 시 어떤 뒷짐입니다. 어떤 뒷짐, 권덕하. 아들이 타국으로 떠나는데 엄마는 뒷짐지고 있구나. 키운 부모 곁으로 가는 뒷모습에 생모는 가슴을 간신히 펴고 있구나. 밑좁은 물잔처럼 넘어져 남은 눈물 왈칵 쏟을까봐, 그때처럼 잡으려다 또다시 놓칠까봐 등 뒤로 젖힌 소름의 두 손, 맨손이 맨손을 꼭 붙잡고 있구나. 네, 그런 뒷짐이었군요. 아쉬움이 진하게 배어있는 뒷짐입니다. 대개 뒷짐하면 어떤 일에 느긋함으로 아니면 어찌된 영문인지 살펴볼 요량으로 관망하는 자세 같은 것이 뒷짐인데, 여기서 말하는 뒷짐은 가슴속에 말할 수 없는 아쉬움을 삼키는 어미의 마음으로 관망하는 뒷짐이었습니다. 세종시마루문학회의 시여행을 잠시 쉬며 노래 한 곡 듣습니다. 양수경입니다.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왠지 그대가 내 곁에 올 것만 같아.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보는 시는 조금 긴 시인데요. 김백겸 시인의 불타는 바이올린 코브라 독약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불타는 바이올린 코브라 독약 김백겸. 늙은 학인이 몸은 쇠약했으나 정신은 칼리 여신의 자궁 같은 밤의 품에서 아직 불타고 있는 새벽. 스페이스를 알아온 여행자, 안드로메다 은하 별빛들의 파란 입술을 오들오들 떨고 있는 아파트 소나무 가지에 내려와 있네. 태양의 딸인 파랑새가 생명의 나무를 박차고 날아가는 새벽이 좋구나. 살아있는 새벽이 좋구나. 늙은 학인이 둥글레와 결명자를 넣은 차와 사과 반쪽을 먹는 새벽. 늙은 학인이 레오나드 코헨의 음유시 댄스 미 투 더 엔 오브 러브를 듣고 있는 새벽. 늙은 학인이 불타는 바이올린 같은 당신의 사랑이 음악과 사랑과 시를 칵테일한 가수의 황홀을 드러낸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새벽. 읽지 못한 지난 계절의 시 잡지와 기증 시집은 산처럼 쌓였는데 눈에는 비문증만 별처럼 총총. 노트북 SSD엔 곧 계란처럼 부활을 하지 못한 초고시들의 썩은 냄새가 여름 장맛빛 속을 진동한다. 27인치 모니터에는 우화등선을 꿈꾸는 언어들이 일개미 떼처럼 이미지의 숲을 기어다닌다. 시편의 기이한 표현을 생각하는 늙은 학인은 세상의 총애를 얻으려 새벽같이 화장하는 늙은 기생 같다는 생각. 아마존 환각식물 아야후아스카가 늙은 학인의 신경을 불태운다면 이상한 나라의 이미지들은 수혈을 받은 드라큘라 백작처럼 청춘으로 부활하겠지. 산불처럼 세력을 얻은 환상들은 거대한 관념의 사막에 어느 해 피라미드를 건설하겠지. 옥타브가 다른 세상의 비전 지식들은 나일강처럼 흘러 상상의 대지를 비옥한 오아시스로 만든 후 상징의 숲을 이룩하겠지. 제작명인들이 만든 스트라디베리우스도 불타는 바이올린도 울림통이 부서지는 순간이 온다. 명사들의 비명에 올라간 일생과 시비의 글자들도 바람과 비에 지워지는 순간이 온다. 늙은 학인이 행복한 열반을 목표로 마음의 병 없이 늙어가는 불가의 매뉴얼도 좀 들여다보았지만 칠정유격을 끊어 생사를 벗어난 부처는 사양하고 싶어라. 늙은 학인은 지구의 환생에서 소피 마르소가 연기한 안나 카레니나와 천년의 불륜 연애를 되풀이하고 싶어라. 늙은 학인은 질투가 한낮의 쐐기불 같은 눈길이더니 황혼의 장미꽃 홍조가 든 얼굴로 변하는 마야의 코브라 독약을 마시고 싶어라. 차원이 다른 시입니다. 김백겸 시인은 서울신문 신춘문예 출신이신지라 시의 깊이와 표현 방식이 일반 시인들이 어렵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 속에는 삶에 대한 생로병사와 시대의 아픔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이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다음 시 보겠습니다. 김복태 시인의 시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김복태. 전쟁은 코스모스를 모른다. 집을 떠난 아이들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코스모스를 볼 수 있을까? 풍향계는 돌아가는 방법을 잊어버렸다. 다리 아래로 흐르는 냇물은 코스모스를 생각했다. 전쟁을 모르는 아이는 총소리와 무너진 집을 안다. 제 다리가 부러진 것을 빼고 아는 것이 없다. 도망간 짐승들은 어디로 갔을까? 새들은 어디서 알을 품고 있을까? 고장난 신호기는 기차역 옆에서 떨고 있다. 바람도 불지 않는데 코스모스가 흔들린다. 언제나 집에 없는 아버지,
끝을 알 수 없는 길을 거슬러 코스모스가 오고 있다. 코스모스는 가을꽃 이름이지요. 요즘에 어울리는 그런 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나 시 속의 코스모스는 사뭇 다른 코스모스입니다. 시대의 아픔을 간직한 그런 꽃이었네요. 사실 코스모스뿐만 아니라 많은 꽃들이 시대가 어떻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들이 피고 질 시기만 알고 그렇게 살 뿐이지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꽃은 피고 집니다. 그것을 보며 잠시라도 평화를 느끼지요. 자, 다음 시 볼까요? 김상우 시인의 시 가을 추신입니다. 가을 추신 김상우.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길이 있습니다. 길 끝으로 바람이 몰려다니는 소리 호이호이. 삶이 잠시 왼쪽으로 돌아놓을 때 괜찮다 괜찮아 따뜻이 쌓여가는 겨울 반공리의 눈발들. 멀리 있어도 한 마음뿐인 사람이 있고요. 생각만 해도 붉어지는 당신도 있고요. 한 해를 달려온 떼낀 달력도 있습니다. 더 따뜻하지 못했던 날들에 불을 지피며 오랜 상념에 기댈 때 멈칫거리다 다시 날아오르는 환한 저 눈발들. 보잘것없는 당신이 있어서 우리는 또 마음 다잡고 살아가야 함을 아는 것인지 함부로 넉넉해지는 겨울이 있습니다. 잔잔한 가을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시가 이래서 좋은 거겠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겨올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살그머니 풀어놓으셨습니다. 가을이 좋은 이유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조정현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이정석 사랑하기에 연속해서 듣고 오겠습니다. 너를 처음 만난 날 소리 없이 밤새 눈은 내리고 끝도 없이 잦아드는 기다림 사랑의 시작이었어. 길모퉁이에 섰어 눈을 맞으며 너를 기다리다가 돌아서는 아쉬움에 그리움만 쌓여도 난 슬프지 않아. 눈 내리고 외롭던 밤이 지나면 멀리서 들려오는 새벽 종소리. 혼자만의 사랑은 슬퍼지는 거라 말하지 말아요. 그대 향한 그리움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 사랑한다면 왜 헤어져야 해?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 하얀 찻잔을 사이에 두고 그대에게 하고 싶은 말, 사랑한다는 말하기도 전에 떠나가면 난 어떡해. 홀로 애태웠던 나도 내가 오늘 이 밤 다시 들릴 듯한데, 그 많았던 순간 우리의 얘기 저 하늘에 그대 가슴에 들릴 듯한데, 날 사랑한다면 왜 떠나가야 해? 나에겐 아직도 할 말이 많은데, 정녕 내 곁을 떠나가야 한다면 말없이 보내드리겠어요. 하지만 나는 믿을 수 없어요. 그대 떠난다는 말이. 사랑하기 떠나신다는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요. 홀로 애태웠던 나도 내가 오늘 이 밤 다시 들릴 듯한데, 그 많았던 순간 우리의 얘기 저 하늘에 그대 가슴에 들릴 듯한데, 날 사랑한다면 왜 떠나가야 해? 나에겐 아직도 할 말이 많은데, 정녕 내 곁을 떠나가야 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다음 시입니다. 김상헌 시인의 낙화유수 봅니다. 낙화유수 김상헌. 맑은 냇물 위에 늘어진 벚가지, 하얀 꽃들이 바람에 일렁일렁, 꽃잎 날려 떨어져 물 따라 흘러가니 낙화유수. 내 마음도 함께 흘러 끝내 바다에 닿으리니. 유유자적인 시인의 그런 감성을 느낍니다. 흘러가는 물길처럼 여유 있는 삶을 물끄러미 관조하게 되네요. 누구나 다 같은 삶은 아니겠지만 이런 풍경과 여유가 마지막 삶의 희망이겠지요. 꽃잎 떨어져 물길에 흘러가는 것은 꽃잎만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채우고 비우며 살아가야 할까요? 비우기보다 채우려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이라 하루가 멀다 하고 아웅다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다음 시 또 볼까요? 김석호 시인의 선악꽃 화원에서입니다. 선악꽃 화원에서 김석호. 화사한 아침해 두 팔 활짝 맞이하지만 청아한 하늘에 풍덩 온몸 던져서 구석구석 뇌 창자까지 박박 씻고 한바탕 속 시원히 새롭게 살고 싶다. 날마다 진실 같은 거짓, 거짓 같은 진실의 미로 속 헤매다가 선과 악에 물들고 나는 어느새 선악꽃 가꾸는 정원사가 되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항상 푸르게 꿈틀대는 바다와 하늘에서 선물 받은 현미경과 투시경으로 선악꽃 아무리 관찰하여도 한계에 부딪힌 시력, 선과 악의 소용돌이 발견했을 뿐이다. 지상을 먼저 천당으로 만들려는 천사, 지상부터 지옥을 만들려는 악마, 선악에 물든 하룻밤 봄꿈에 취한 나약한 존재여,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악이 있어야 선이 있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독향기 풍기는 선악꽃 화원. 어이하리요, 어찌하리요. 요즘 시대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입니다. 스스로 선악을 구분한다는 것이 쉬운 듯 하지만 어려운 일이지요. 자칫 자기 위주의 선악 구분으로 인하여 자가당착에 빠지기 쉽다고 봅니다. 선과 악은 그 행위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정도에 따라 구분되어야 공평합니다. 자칫 혼자 그런 것을 구분하다 보면 스스로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비평하고 바로잡는 일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겠지만요. 자, 다음 시는 김명서 시인의 시 침을 발랐다입니다. 침을 발랐다. 김영서. 봉투가 열리지 않는다. 엄지에 침을 발라 간신히 열었다. 침을 발라야 할 때가 있다. 돈 세는데 침이 없으면 숫자를 놓친다. 책장을 넘기는데 필요하다. 입술에 바르는 것도 그렇다. 봉투를 열 때는 엄지에 바르고 돈을 세거나 책을 넘길 때는 검지에 바른다. 찜할 때도 검지다. 보내는 것은 엄지이고 들어오는 것은 검지이다. 칭찬할 때는 엄지척이다. 초등학교 입학 때 왼쪽 가슴에 손수건을 달고 갔다. 침은 삼키고 눈물과 콧물은 닦아내는 것이었다. 눈물을 삼키라는 말도 들었다. 침은 흘리지 말고 튀기지 말고 뱉지 마라. 삼키거나 바르는 것이다. 네, 가끔 침을 발랐다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제가 쓰던 침을 발랐다는 표현은 어떤 사물이 마음에 들었을 때 내 것으로 하기로 예약을 했다는 표현으로 침을 발랐다는 말을 했더랬습니다. 시 속에서는 그것 외에도 침을 발랐다는 표현을 다양하게 분석해 놓으셨네요. 그렇게 다양한 뜻이 있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 봅니다. 김명호 시인의
지주회시라는 시인데요. 소제목으로 거미가족과 돼지떼의 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궁금해집니다. 지주회시, 거미가족과 돼지떼의 난장, 김명호. 긴거리 여우가 부르르 신대를 흔들자 꽃뱀거미는 사방팔방 다리를 털며 멧돼지의 사양가루 문처럼 흩뿌리니 멧돼지 침 흘리며 달을 향해 울부짖고 돼지떼 모여들며 온 산이 흔들렸지. 거미가족이 가래 뱉은 옹달샘에 솔잎든 동동주로 밤을 새우며 거미가족과 돼지떼에 얼려 난장을 치니 집안이고 헛간이고 거미줄이 가득한데 거미줄에 흰 구슬이 서말이나 달리고 거미똥 가득한 석가래는 끝내 무너지고 돼지떼 어지럽게 짓이겨댄 산천엔 도토리 한 톨마저 남아나지 않았으니 마침내 동네방네 방이 가득 붙었구나. 거미와 멧돼지의 행포가 극심하니 대모포를 불러 거미의 씨를 말리고 포수를 불러 멧돼지를 절멸코자 함. 시대의 어수선함을 비유한 것일까요? 쉽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만 김영호 시인의 발자취를 보면 그렇게 유추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노래 하나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현식입니다. 비처럼 음악처럼 듣고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엔 이렇게 비가 왔어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엔 이렇게 비가 왔어요.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세종시 마루문학회 2024년 여름호 12집에 실린 시인들의 시를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인들과 그들이 쓰는 시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사람마다 시를 쓰는 이유와 그 시풍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세종시마루 시인들의 시도 품격이 높은 시들입니다. 조금 난해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깊이가 있는 시들을 쓰시는 시인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시를 읽고 간단하게 평을 드리는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 보겠습니다. 김정옥 시인의 아버지의 이삿날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이삿날, 김정옥. 영정사진을 가지러 가는 길, 저기 젊은 환자분이 걸어옵니다. 지난해 겨울. 아버지와 함께 사랑병원에서 인사를 나누던 분. 뜨거운 아버지 손을 맞잡고 심장을 땅에 묻습니다. 온기가 내 손을 잡아줍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이 고삿긴 모퉁이에 머물렀다 작은 다리 위에 앉았다. 다 떨어진 검정 신발 위 낡은 잠바들. 과자 사탕을 담았던 쌓아놓은 상자들 위 누워 계시고 앉아 계시던 아랫목을 보다가 요강 뚜껑을 열어봅니다. 정성을 다한 고구마밭 위를 걷다가 누런 쇠똥을 힐끗 똘감나무를 스쳐 뒤안으로 가는 길, 한 뼘이나 올라온 원추리 다슬기들이 놀고 있는 또랑물에 손을 담가 씻고는 허리를 굽히고 계단을 올라 오랫동안 숨쉬던 집을 뱅글뱅글 돕니다. 음식물은 입에 대지 않고 스르륵 조절되지 않는 몸을 내버려둔 채 소중했던 삶에서 내립니다. 품을 떠나 바쁘게 살아가는 업어주고 달래주던 자녀들 곁에 부은 발이 녹아내리고 뼈만 앙상한 몸을 털썩 누여둡니다. 빈자리는 노란 개나리가 채우고 누군가는 개나리꽃 옆을 걷고 있습니다. 따뜻함이 춥지 않게 덮어주던 새벽, 가쁜 숨을 내쉬며 쉬엄쉬엄 이사를 갑니다. 역시 추측한 대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추모하는 시로군요. 이승에 계시다가 조용하고 양지 바른 묘시로 이사를 가시는 아버지, 그리고 남겨진 흔적을 보며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좋은 시 잘 읽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세종시 마루문학회 시인들의 시는 평이한 듯 하지만 삶의 굴곡과 그 속에 담긴 깊이 있는 상관관계를 각자의 시풍대로 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허투루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다시금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듯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지 못한 시들은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서히 가을로 가는 길목에서 즐겁고 건강한 날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윤종신의 존니 이 노래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미디어재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제 괜찮니? 너무 힘들었잖아. 우리 그 마무리가 고작 이별뿐인 건데 우린 참 어려웠어. 잘 지낸다고 전해 들어서 가끔 벌써 참 좋은 사람 만나 잘 지내고 있어. 굳이 내게 전하더라. 잘했어. 넌 못 참았을 거야. 그 허전함을 견뎌내기엔 좋으니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네가
내일만이라도 아프다 행복해져. 억울한가 봐. 나만 힘든 것 같아. 나만 무너진 건가. 고작 사랑 한 번 따위 나만 유난 떠는 건지. 복잡해. 분명 행복 바래서 이렇게 빨리 보고 싶은